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레이스 실로 사각 모티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 레이스 중에서는 가장 굵은 0호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어려운 기법이 들어가지 않고 한길 긴뜨기와 사슬뜨기만 하실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장으로 티매트나 장식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4장, 6장, 9장 더 많이 필요한 만큼 연결을 해서 커튼이나 테이블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바스켓 커버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정사각 모티브 도안도 제가 같이 포함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같은 패턴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코스이고 다른 기법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모사용 3호를 사용해서 좀 더 빳빳하고 도톰한 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스켓 커버로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이렇게 꺼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를 제가 원했어서요. 그래서 샤블리 실을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실이 좀 더 굵기 때문에요. 여기가 긴뜨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길 긴뜨기로 하면은 이 구멍이 사이가 너무 구멍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 바스켓 커버로 썼을 때 너무 이렇게 숭숭숭해서 커버의 역할을 좀 못할 것 같아서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긴뜨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레이스 실로 만약에 똑같이 이 패턴이 있으니까 좀 더 얇은 실로 떠봐야지 하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 패턴 그대로 그냥 레이스 실로 한번 뜨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기가 뜨면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실이 달라지면 그 같은 패턴을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보기에 사이즈도 비슷하고 무늬의 구조도 비슷하지만 같은 도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도안을 새로 만들었어요. 레이스 실에 맞게. 그래서 여기는 긴뜨기가 아니라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고요. 사슬 개수도 여기는 지금 2개씩이거든요. 근데 굵은 실로 했을 때는 사슬을 하나씩만 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전혀 다르죠. 요 영상을 이전에 먼저 보셨다면 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한 실은요, 구정뜨개실 20수예요. 이 타조 뜨개실이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볼 형태로 나왔었는데 가운데가 스티로폴이 들어있어서 부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렇게 쓰기 편하게 통에 이렇게 촘촘히 담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에서 실을 이렇게 뽑아서 요 구멍 사이로 빼가지고 딱 풀리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뜨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잘 나왔어요. 양이 요게 2배예요. 요 볼 형태로 돼 있는 것이 50g이고 통에 들어있는 게 100g입니다. 타조뜨개 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면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광택이 없이 이렇게 보송보송하면서 적당히 탄탄한 그 느낌도 좋고요. 색감도 빈티지스럽고 다양해서 이번에 좀 저는 여러 가지 배색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제 뜨개실의 그 레이스 실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굵기가 비슷하다면 좋아하시는 다른 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패키지는요, 요 통에 들어있는 거 메인 컬러를 2통 하고 거기에 이제 테두리 부분에 들어갈 배색을 볼실 하나로 해서 요렇게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아이보리색이랑 백색 구별을 한번 비교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평소에는 거의 약간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아이보리를 더 선호하지만 이번에 모티브를 떠보니까요, 배색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백색이거든요. 하얀색이에요. 네, 요게 더 산뜻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배색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네, 화면에서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요쪽이 하얀색이고 요쪽이 아이보리색이요. 약간 노란기가 좀 더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101번, 102번. 그리고 이 양이요. 요거는 저는 이제 정사각형의 요 한 변의 길이가 16cm인데요. 요 정도 사이즈일 때 요 한 통에서 9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소유량을 예상을 하고 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티브는요, 18칸으로 되어 있고, 한 칸에 3코씩,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한 코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총 55코가 필요합니다.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꺼내 놓고 뚜껑 부분에다가 테이프 딱 붙여 놓으면요, 가지고 다니면서 뜨기에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늘은요, 레이스 영호 바늘 사용합니다. 매듭을 짓고요. 저는 요즘에 매듭을 지을 때요, 요거를 꽉 당기지 않고 이대로 살려두고요, 이것부터 한 코로 치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꽉 묶어 놓고 이제 이거를 코로 치지 않고 지금부터 1, 2 이렇게 사슬코를 잡죠, 보통.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실이 가늘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실이 굵을수록요, 이 첫 코를 매듭을 짓지 않고 이것부터 한 코로 치는 방법이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매듭을 꼭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그냥 저는 한 코로 칠게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요. 사슬코 55코 잡아봅니다. 네, 이렇게 첫 단 시작 코를 잡았고요. 항상 코를 셀 때는 바늘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은 포함이 아니죠. 그 바로 밑에까지가 55코입니다. 그리고 도안을 잠깐 보시면요, 기둥코가 이쪽에 그려져 있어요. 보통은 기호 도안을 그릴 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기둥코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왼쪽에 이렇게 기둥코를 그려놓고 1단 시작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55코예요. 그 위로 기둥코로 하나, 둘, 3개 필요하고요. 무늬 때문에 이제 요거 2코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사슬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시작코 외에 더하기 사슬 5개를 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는 위치는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까지 다 떴을 때 바늘 밑으로 보세요. 1, 2, 3, 4, 5, 6, 7, 8, 9 9번째 칸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5코 잡고 추가로 5개를 더 해야 돼서 총 60코의 사슬이 있어요. 그 밑으로 9번째 코에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이렇게 2칸씩 건너가다 보면 제일 끝에 가서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딱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칸수를 세어보면 18칸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둥코 방향을 이쪽으로 잡은 이유는요, 보세요. 여기 한길긴뜨기로 채워지는 무늬가 있어요. 이게 겉면이 되어야, 이거를 겉면으로 기준을 잡아야 나중에 전체적인 결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게 겉면이 되기 위해서 그 밑으로 3단을 떠야 되는데, 이 보세요. 안쪽 면이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가면 이게 겉이죠. 다시 안, 그 다음 4번째 단 뜰 때가 여기가 겉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뜨는 첫 번째 단은 뒷면이 될 거예요. 만약에 첫 단을 겉면으로 잡는다면 겉안, 겉안. 이 한길긴뜨기 뜬 곳이 안쪽 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뒤집힌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이 한길긴뜨기를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이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에 이 모눈뜨기를 한 줄을 더 뜨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칭으로 저 위에도 한 줄이 더 추가돼야 되고, 또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 옆에도 한 칸씩이 더 추가가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티브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를 위해서 밑에는 3단만 떴어요. 그리고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첫 단의 기둥코가 왼쪽에 있다는 점, 이렇게 또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까지가 55코고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넣을 자리는 그 밑으로 1, 2, 3, 4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왼손 엄지로 딱 눌러 놓고 그 다음 사슬 5개를 할게요.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 2개는 2칸을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잡았어요. 한길긴뜨기를 여기 제가 손 짚어놓은 곳, 여기에다가 뜹니다. 이때 이제 손 짚은 데를 혹시 놓치셨다면 보는 방법은 바늘
밑으로 세어서 거꾸로 세어서 9번째 칸이에요. 여기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이제 레이스 무늬를 뜰 때는 좀 바늘에 딱딱 맞게 촘촘한 느낌으로 떴을 때가 예쁘죠? 평소에 저는 블랭킷 같은 거 뜰 때는 좀 손에 힘을 빼고 느슨느슨 뜨는 편이거든요. 근데 레이스 뜰 때는 촘촘하게 뜨는 게 단정하게 각을 딱 살려서 뜨는 게 예쁘더라고요. 사슬 2개를 뜨고요. 그 옆으로 하나, 둘 건너서 3번째 칸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네. 그리고 요 한길 긴뜨기를 또 짧게 뜨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실과 같은 바늘이지만 한길 긴뜨기의 크기가 뜨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죠. 근데 요렇게 느낌을 한번 보세요. 요게 대략 정사각형 또는 저는 가로보다 세로가 약간 더 짧은 그런 사각형 느낌이거든요. 네, 요 정도 비율이 맞는지. 근데 이게 한길 긴뜨기가 너무 작아서 지금 요 사슬 2개보다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요 한 칸이 직사각형으로 옆으로 너무 긴 느낌이다 하면 한길 긴뜨기가 좀 짧은 편인 거예요. 그럴 때는 한길 긴뜨기를 하실 때 보세요. 이제 요 사슬 2개를 뜨고요. 한길 긴뜨기를 하실 때 넣고 걸고 나왔을 때요. 요 앞쪽을 살짝만 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코 머리가 같이 전체가 다 느슨해지면 또 안 예쁘거든요. 근데 앞쪽을 살짝 더 들어 올려서 2개 빼고 2개 빼고 요 코 머리는 좀 딱 맞게. 네. 요런 식으로 했을 때가 딱 정사각형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비율로 이제 손땀 조정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까지 반복하면서 첫 단을 떠봅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코 잡을 때 제가 처음에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코 뜰 자리가 정확히 하나, 둘 건너서 여기에다가 뜰 차례예요. 그래서 한길 긴뜨기를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요 실을 이렇게 당겨서 딱 묶어보면 매듭 없이 모서리가 더 깔끔하게 되죠. 우리 나중에 지금 이 모티브를 다 뜨면은 전체를 감싸서 또 테두리를 뜰 거거든요. 그때도 여기 매듭 없이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좀 더 떴을 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굵은 실로 뜨면은 매듭이 굉장히 티가 나잖아요. 훨씬 깔끔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매듭 없이 사슬코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단을 떴어요. 두 번째 단 뜰 때요. 기둥코 3개에다가 무늬에 필요한 2개. 그래서 사슬을 5개를 뜨고 방향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요 그 전단의 한길 긴뜨기의 머리 찾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머리 2가닥이 이렇게 잘 걸려야 되죠. 거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지금 오른손으로 뜰 경우에요. 요 한길 긴뜨기의 머리를 찾으실 때 이 구멍인지 이 구멍인지 헷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금 뒷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전단에 이렇게 뜨면서 왔는데 얘를 뒤집었기 때문에 뒷면이죠. 뒷면일 때는요. 이 기둥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구멍이에요. 만약에 왼손으로 하셨다면 기둥에서 살짝 오른쪽에 있는 구멍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앞에서 봤을 때요. 앞면에서 이렇게 보고 그 코 머리를 찾아서 딱 바늘을 찔러 보세요. 그리고 뒷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요렇게 생겼죠. 요게 정확한 자리예요. 네, 요게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앞면 뒷면에서 볼 때 그 코머리 찾는 거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어쩔 땐 여기다 떴다가 어쩔 땐 여기다 떴다가 헷갈릴 때마다 이거를 바꿔서 뜨면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각이 딱딱 정확하지가 않고 그쵸? 줄이 약간 삐뚤빼뚤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바늘 넣는 자리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통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슬 2개 뜨고 그 다음 코 볼게요. 여기 한길 긴뜨기 코의 기둥에서 살짝 왼쪽. 네,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코머리 2가닥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 제일 끝에 바늘 넣는 자리 한번 보세요. 지금 뜬 거 옆으로요.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다가 뜨면 되거든요. 근데 첫 단에 이렇게 사슬을 떴잖아요. 지금 사슬코의 뒷면을 보게 될 거예요. 사슬코의 뒷면에는 가운데 이렇게 볼록볼록한 콧등이 있죠. 그 콧등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 보시면 보세요. 바늘 아래쪽에 실 한 가닥 있고 바늘 위에는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바늘 넣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뜨면 이제 가장자리가 이렇게 딱 각이 생기면서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면 맞게 잘 하셨는데요. 근데 이 코 찾는 게 정확하게 뜨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죠. 네, 실도 가늘고 이제 이런 무늬를 많이 아직 안 해보셨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큰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떠주셔도 괜찮아요. 네,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뜬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요 가장자리 한 코는요. 전체를 감싸서 우리 짧은뜨기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다 가려지게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통으로 잡아서 떠주셔도 돼요. 그리고 정확한 자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길긴뜨기 떠야 되니까 바늘에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 가운데 갈라서 이렇게 넣어요. 네, 지금 두 번째 단 뜬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단을 더 뜹니다. 처음에 사슬 5개 필요하죠. 이렇게 5개 뜨고 편물을 돌리고요. 한길긴뜨기가 그 전 단에 한길긴뜨기 떴던 곳에 정확히 바늘 이렇게 넣어서 그쵸?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세 단을 뜨면 그 다음 네 번째 단에서요. 하나, 둘, 세 칸을 비워주고 쭉 한길긴뜨기로 채워지는 단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가서 하나, 둘, 세 칸 이렇게 무늬가 바뀌는 단이 나옵니다. 사슬 5개 세우고 방향 돌려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2개 한길긴뜨기. 또 사슬 2개 한길긴뜨기 까지 뜨면 이렇게 3칸이 됐어요. 그쵸? 여기부터 그 옆으로는요. 이제 한길긴뜨기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뜨는데요. 사슬코를 가를 필요 없이 여기 큰 구멍에 그냥 넣어서요. 한길긴뜨기를 2코를 이렇게 뜹니다. 사슬 2개 있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를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요 그 전 단에 한길긴뜨기가 있으니까 그 코 머리에다가 정확히 넣어서 한 코를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 것도 해볼까요? 큰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그리고 코 머리에 하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끝에 3칸 남을 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한길긴뜨기로 칸을 채워주다가 끝에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그리고 마지막 코 뜰 차례죠. 사슬 2개 했고요. 바늘 넣는 자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일 앞에가 약간 줄어들어서 좀 딱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 여기에요. 가장자리 직선으로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부터는요. 무늬가 또 새로운 무늬가 나오죠. 그래서 무늬 1단이라고 표시를 해드렸고 사슬 5개 세워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요. 지금부터는 양쪽 옆에 3칸씩은 이렇게 비워져 있고요. 그 옆에 칸이 나란히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채워져 있는 단이 있어요. 모눈뜨기, 방안뜨기라고도 하죠. 그 특징은 빈 칸과 채워진 칸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칸은 비워주고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4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사슬 3개를 뜨고 밑에 2개 건너서 짧은 뜨기 이렇게 뜨는 거죠. 사슬 3개 뜨고 또 2개 건너서 한길긴뜨기 사슬 5개를 뜨고 밑에 똑같이 5칸을 건너갑니다. 5코를요.
건너고 그 다음 6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서로 이제 그 다음 단 보시면 교차되죠. 교차되면서 반복되는 요게 한 세트예요. 이 무늬의 한 세트인데 요게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요 가장자리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무늬 칸 안에 여기 양쪽 옆에가 대칭으로 되어야 예쁘겠죠.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리본 모양이라고 부를게요. 리본 모양이 있는데 끝날 때 여기가 그냥 빈칸으로 끝나면 대칭이 안 맞는 것보다는 끝날 때도 똑같이 리본 모양이 나오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2코거든요. 12코, 그 다음 12코가 또 반복이 되고 그 옆으로 요거 때문에 필요한 게 7코예요. 네,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에 이렇게 빈칸 3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삿을 하지 않고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뜹니다. 하나, 그 옆에도 둘, 한 번 더, 셋. 이렇게 뜨면요. 여기 한 칸이 이렇게 채워진 칸이 된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옆으로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무늬가 나오죠? 삿을 3개를 뜨고요. 밑에 보세요. 하나, 둘 건너서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한길긴뜨기가 있는 그 줄로 이어지게 되죠. 그 칸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 칸수가 딱딱 맞아야지 정확해야지 예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삿을 3개 있죠. 삿을 3개 있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건너서 3번째. 여기도 그 밑에 줄이랑 이렇게 맞춰보세요. 요 줄이 맞아야 됩니다. 요게 어긋나면은 예쁘지 않고 끝에 가서 이제 뭔가 안 맞게 될 거예요. 네. 요렇게 리본 모양 나왔어요. 그 다음은 사슬이 5개. 그리고 감아서 이제 보세요. 밑에 5코를 건너는데요. 일일이 안 세워 보셔도 요거 한 칸 건너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있는 곳 있죠. 거기에다가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 나왔나요? 네.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네, 다음은 리본 모양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삿을 3개 뜨고 다음 칸에 짧은뜨기 삿을 3개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해서 양쪽 옆에가 똑같이 리본 모양이 있는 대칭 무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옆에 여기 채워주는 칸이죠.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3번을 더 뜹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빈칸이죠. 삿을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가면서 무늬를 떴고요. 또 이제 기둥코 세우고 방향을 돌려서 제가 그 다음 단을 지금 뜨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무늬가 아랫단이랑 요 아랫단 모양을 보시고 서로 엇갈리게 반대되는 걸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의 리본 모양이었으면 요번 단은 삿을 5개짜리.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요 한길긴뜨기 있는 곳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그 전 단에 빈칸이었죠. 삿을 5개짜리였죠. 그러면 이번 단은 리본 무늬 넣어주는 거예요. 삿을 3개 뜨고요. 짧은뜨기를 가운데 코 정확히 찾아서 해도 되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이렇게 큰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저는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적당한 자리를 딱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가운데 코 찾아서 코 갈라서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통으로 걸어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다음에 뜰 거는 또 사슬이 5개죠. 자, 보세요. 이제 필요한 기법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긋나면서 무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 줄은 나란히 이렇게 채워지면서 한길긴뜨기로 채워진 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요게 어디까지 반복을 하시냐면요. 전체를 봤을 때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그리고 이제 요 무늬가요. 대칭이 되어야 이것도 예쁘죠. 저는 이렇게 모서리를 딱딱 맞춰주는 게 좋더라고요. 규칙이 딱 맞는 게. 여기 보면 리본 무늬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도 요 같은 무늬로 끝나게끔 요거를 맞춰주세요. 요 리본 무늬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7번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리본 무늬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까지 떴을 때요. 그 다음 단에서 다시 여기 밑단에서처럼 한길 긴뜨기로 전부 채워진 단을 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중간에 짧은뜨기 보이시죠? 그 부분만 약간 바늘이 들어갈 위치가 조금 더 아래쪽이죠. 이 위에 이렇게 뜰 때보다 짧은뜨기 위에다 뜨려면 위치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바로 채워서 이 위에 그 한길긴뜨기의 높이를 일정하게 직선으로 맞춰주려면 그 부분에서만 두길긴뜨기로 뜹니다.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채워서 뜰 때요. 여기 사슬코를 갈라서 뜨지 않고요. 그냥 통으로 감싸서 뜹니다. 편하게요. 그냥 이렇게 크게 감싸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뜨고요. 이제 여기 짧은뜨기 머리에 뜰 차례예요. 2번 감아서요. 코 머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와서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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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거를 일부러 위로 더 들어 올려서 막 길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딱딱 맞춰서 뜨면 여기 위에 높이가 비슷하죠. 네, 옆에랑 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빈칸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뜨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코 있죠? 그 코 머리에도 한 코를 뜹니다. 한길긴뜨기를요. 이렇게 높이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윗선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짧은뜨기 있는 곳에만 두길긴뜨기가 들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속해서 한길긴뜨기 5개를 뜨는데요. 여기는 칸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감싸서 떠도 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요. 여기에서는 코를 좀 갈라서 떠볼게요. 지금 이제 사슬코의 뒷면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저쪽 앞면에서 이렇게 떴고 지금은 뒤집어서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볼록볼록한 콧등 보이시죠? 그 콧등 밑으로 바늘을 넣어 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이 2가닥이 걸린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코를 갈라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뜨면요. 이 빈칸에 한길긴뜨기 5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 전단에 사슬 5개 했던 부분에다가 한 코씩 이렇게 갈라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코 갈라서 뜨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통으로 감싸서 그냥 5코를 떠도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 놨을 때요. 완성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이렇게 줄을 딱 예쁘게 맞추려면 코를 갈라서 뜨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5개 떴죠. 그 다음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한 코를 또 뜨고요. 이 부분도 뭐 갈라서 떠도 되긴 하지만 여기는 사슬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감싸서 뜰게요. 한길긴뜨기 2개 뜨고 짧은뜨기 나왔죠? 그 자리에는 이렇게 2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뜹니다. 2개, 2개, 2개 이렇게 2개씩 3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두길긴뜨기는요. 네, 이렇게 윗면을 쭉 채워주고요. 그 옆으로 비어있는 칸 하나, 둘, 3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위로요. 밑단이랑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비어있는 칸 3줄을 더 뜹니다. 이렇게 이제 칸을 채워주는 무늬는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이 부분 지나갈 때도요. 사슬 2개를 뜨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건너서 3번째 코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끝까지 가봅니다. 네, 이제 다음은요. 이 전체에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감싸주면 사각형의 이 틀을 좀 더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요. 그 다음 단에서 이제 배색을 하면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색깔과의 그 경계선을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여기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이 끝난 위치가 지금 바늘이 여기에 가 있죠. 근데 이때 보세요. 여기 한길긴뜨기로 채워진 이 단이 지금 뒷면을 보이고 있죠. 밑에 쪽에도 볼까요? 요게 이제 코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게 뒷면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뒤집어져야 한 번 더 뒤집혀야 이제 겉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좀 더 매끈하고 코 머리가 가지런히 이렇게 잘 보이는 면이에요. 여기를 겉으로 두고요. 이 겉면을 보고 테두리를 떠야 결이 통일감이 있게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방향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도안에서 보셔도요. 이쪽 오른쪽 위쪽에 테두리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뜨는데요. 이쪽으로 갈 때도 그렇고요. 이 옆에 단 부분을 감쌀 때도 우리 코를 가르지 않고요. 그냥 쉽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칸에다가요. 이렇게 통으로 그냥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칸마다 뭐 2코씩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칸수가요. 가로 방향으로는 칸수가 18칸이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21칸이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볼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게 이제 정사각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무늬의 규칙상 여기서 이렇게 더 빼면은 또 무늬가 규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 가로와 세로의 요 칸수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이 테두리를 뜰 때는요. 가로와 세로가 코수도 같고 그 다음 단에서 이제 이렇게 고리를 떴을 때 고리 개수가 같아야 다른 모티브하고 같이 연결을 할 때도 좀 덜 헷갈리고요. 전체적으로 딱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해서 연결했을 때도 좀 더 통일감 있고 깔끔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이 모서리에 들어갈 하나를 제외하고 한 변에 들어가는 고리의 개수를 14개로 맞춰줍니다. 가로도 14개, 세로도 14개예요. 그리고 그 고리 하나에는요. 3코씩이 필요해요. 그래서 14 곱하기 3 한 다음에 양쪽 옆에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 코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코수가요. 한 변에 43코가 필요합니다. 모서리에 들어가는 한 코를 제외하고 43코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의 칸수가 같지가 않은데 코수는 똑같이 맞춰줘야 되죠. 최대한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규칙을 좀 단순하게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리 개수를 14개로 정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짧은뜨기를 할 때요. 기둥코로 사슬 하나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칸에 그냥 이렇게 감싸서 들어갑니다. 코 가르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한 칸에 2개를 이렇게 뜨고요. 네, 2개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칸부터는요. 2개를 뜨고 그 다음 칸에 3개를 뜹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서 이렇게 뜨면서요. 규칙을 이렇게 해주세요. 보세요. 처음에 2개 떴어요. 첫 번째 칸에 2개 뜨고요. 그 다음 칸부터 2, 3, 2, 3, 2, 3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면요. 제일 마지막에 모서리 코를 남겨두고 바로 그 앞에 3코를 뜰 차례인데요. 여기서 한 번만 2개만 떠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3개를 떠놓으면 이제 전체 코수가 우리는 43코가 필요한데 하나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2, 3, 2, 3 반복하면서 오다가 끝에서 두 번째 여기 3개 뜰 차례일 때 여기에서 2개를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모서리 코는요. 통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감싸면서 5코를 뜹니다. 이 4군데 모든 모서리에는요 5코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2코 뜨고 시작을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에 갔을 때 2개를 뜨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뜨면 그 빼뜨기가 한 코의 그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처음에 2개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 모서리에서 5개를 뜨고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단 부분이에요. 우리 기둥코 세우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쭉 또 감싸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칸수가 세어보시면 21칸이에요. 근데 21칸에서 43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양쪽 모서리 한 칸씩을 제외하고요. 요 가운데가 지금 19칸인데 그 중에서 칸마다 2개씩 뜨면서 9칸을 가고요. 그 다음 10번째 칸 가운데쯤에서 한 번만 3코를 떠주세요. 3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개씩 뜨면 여기에서 이제 모서리 한 코 제외한 43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이제 이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감싸서 5코를 뜹니다. 홀수로 해서요. 가운데 한 코를 나중에 그 모서리 코로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로 부분이에요. 이제 단을 올렸던 부분. 그 부분에 갈 때 이렇게 감싸서요. 한 칸에 2개씩. 이거를요, 어렵게 막 안 세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자리를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2개씩 이렇게 쭉 뜨다가 이 모티브의 대략 가운데쯤으로 보이는 곳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간에 한 번만 3코를 떠주세요. 거기서 한 번만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계속 2개씩 이렇게 뜨다가 여기서 해볼까요? 여기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뜨고 나머지는 또 전부 2개씩 뜹니다. 그리고 다시 모서리 칸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감싸서 또 5코를 떠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요. 여기 우리 처음에 시작코 잡았던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은 칸이 18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요 모서리 제외하고요. 이 두 번째 칸서부터 봤을 때 2, 3, 2, 3, 2, 3, 2, 3 이렇게 가요. 가다가 맨 끝에 3 할 차례일 때 여기에서는 2코를 떠주세요. 2코 뜨고 그다음 모서리 코에 5개 뜨고 그다음에 방향을 또 이렇게 돌리죠. 돌려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2개씩 계속 뜨다가 가운데 한 칸에서만 3코를 떠주시고 그 옆으로는 전부 다시 2개씩 하면요.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 2코 떴던 그 자리에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칸에도 2코를 뜹니다. 그리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끝나게 돼요. 처음에 2개, 마지막에 2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빼뜨기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첫 코의 머리 찾아서 요 옆에 애매하게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는 기둥코 세웠던 거예요. 첫 코의 머리 이렇게 찾아서 걸어서 다 빼기 이렇게 빼뜨기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빼뜨기가 여기 가운데 한 코가 있는 것처럼 딱 그렇게 간격이 맞춰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 자를 때는요. 이렇게 사슬 한 번 더 하면 요 사슬이 이제 매듭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을 자르고요. 남은 실은 뒤쪽에다가 잘 숨겨주세요. 요게 다음 단에 구멍 무늬가 있기 때문에요. 숨길 자리가 없어요. 뜨면서 감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렇게 뒤에다가 넣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모티브를 연결하기 전에 블로킹을 해서 각을 예쁘게 딱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스팀이나 분무기로 좀 촉촉하게 만든 상태에서 사방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핀을 꽂아서 그대로 말려주시면요. 따로 풀먹이지 않아도 이 면사 자체가 좀 빳빳한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를 다 연결한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다림질을 하셔도 괜찮지만은요. 저는 블랭킷 같은 거 뜰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레이스를 뜰 때는 특히 또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각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블로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테두리 무늬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아이보리색에다 했더니 좀 빛 반사가 많이 돼서 핑크색으로 바꿔봤어요. 네, 모티브를 이렇게 놨을 때요. 보통 이제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그런 사각형일 경우에는 네 군데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요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모티브가 상하 좌우에 구별이 있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뒤집히면 요게 한길긴뜨기의 결을 보시면 요게 이제 뒤집힌 모양이죠. 요것도 바뀌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겉면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 방향이 있죠. 요 리본 무늬, 요 무늬의 이 방향도 그렇고 요 한길긴뜨기 요 코머리의 방향도 이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뒤집히면요.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요게 상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을 좀 맞춰서 전체적으로 딱 통일감 있게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안 그림과 똑같은 상태. 여기가 시작코 잡은 데고요. 여기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이대로 나란히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완성도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통일감이 있겠죠. 요게 이제 앞뒤나 뭐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상에서 봤을 때요. 지금 테두리 끝난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색깔을 바꿔서 이제 배색 무늬를 넣으면서 옆에 있는 모티브에 연결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 오른쪽 밑에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요. 일단 한 편은 쭉 뜨면서 가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부터 이제 필요한 자리에 붙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먼저 1번 모티브를 이렇게 테두리까지 떠서 한 장을 이제 잘랐어요. 실을 잘라서 정리를 다 이렇게 했고요. 요게 이제 똑바로 요 방향이죠. 이 방향대로 이렇게 놓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연결을 한다 할 때는 같은 방향이 되게끔 무늬의 결을요. 같은 방향으로 맞춰 놓고요. 테두리를 요쪽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요쪽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뜰 수 있겠죠. 이렇게 뜨다가 나머지를 떠서 시작점에 와서 빼뜨기하고 실을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이쪽 옆으로 하나씩 이제 가로선을 먼저 연결을 하실 경우에도 여기에서 시작을 똑같이 시작을 하고요. 그때는 하나, 두 개의 변을 먼저 뜨고 그 다음 이제 요 모서리 지날 때 옆에 있는 모티브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세로줄을 먼저 연결을 하시던 가로줄을 먼저 하시던 그렇게 필요한 개수만큼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부분도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 메인 컬러가 끝난 지점이 여기인데 왜 테두리를 여기에서 시작하라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무늬의 결이 여기인데 여기를 바로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좀 불편하죠. 모서리가 뭔가 각이 안 맞고 잘못하면 한 칸씩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실은 여기에서 끝났지만은 새 실을 연결할 때는 그 오른쪽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실을 이렇게 대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꿨을 때 그리고 뜨면서 숨길 자리가 없을 때, 요 시작할 때 생기는 요 꼬리실 있죠. 요거를 놔뒀다가 나중에 정리를 해도 되지만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도 실자락이 하나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숨기는 것보다 처음에 생긴 꼬리실은 뜨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시작하는 자리는요. 이 모서리에 5코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거를 비워두고 그 한 칸 옆에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뜰 자리에다가 실을 이렇게 대고요.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요게 이제 시작이죠.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사슬이 4개거든요. 근데 그 사슬을 뜰 때 요 실자락을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요 손에 걸고 있는 실과 바늘 있죠. 그 사이로 이 꼬리실이 지나가게끔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놓고 사슬을 하나 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쪽 방향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실하고 바늘 사이로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슬을 떠요. 그 다음에 요 실을 다시 또 넘기죠.
넘기고 사슬을 뜨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코를 뜨는 동안 사이사이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짧은뜨기 할 차례잖아요.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제 두 코를 건너서요.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렇게 걸고 나와서 지금 코 머리 뺄 차례죠. 이때 요 실을 이 사이 틈에다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코 머리를 빼볼게요. 그러면 그 틈새에 이렇게 딱 걸리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또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사슬, 다시 이쪽으로 넘기고 사슬, 끼워주고 또 사슬, 필요한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모티브에서도요, 배색을 할 때 색깔이 바뀐 지점에서 요 꼬리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 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넣을 때 이렇게 틈새에다 끼우고 짧은뜨기 한번 볼까요? 네, 뒤에도 전혀 티나지 않죠?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리 2개 정도 뜨는 동안에 감싸주면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슬 4개 뜨고 2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고리를 14개를 만들게 됩니다. 한번 세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번째 거 뜰 차례인데요. 이때 짧은뜨기 들어갈 위치는요. 여기 빼뜨기 했던 거 있어요. 빼뜨기 바로 옆에. 메인 컬러로 전체 테두리 짧은뜨기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떴던 코 있죠? 그 위에 지금 짧은뜨기 들어갈 차례죠. 하나, 둘 건너서 여기. 그래서 가운데 한 코를 비워두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도 코수를 더 늘리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사슬 4개 해주시고요. 가운데 하나 비워두고 지금은 여기 빼뜨기하고 매듭지어서 약간 이렇게 모양 좀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죠? 매듭진 자리 있어요. 그거 건너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모서리 5개 중에 가운데가 이렇게 모서리 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서리에 뜬 거 말고 제외하고 지금부터 다시 14개를 또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단을 이렇게 쭉 떠서요. 요게 첫 번째 모티브예요. 이렇게 해서 첫 시작점에 오면 사슬 4개 하고 첫 코에 빼뜨기 하고 실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생긴 실자락은 이렇게 뒤쪽에다가 같은 색깔 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쭉 숨겨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완성을 해 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뜨면서 연결을 하게 되죠.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요 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해서 뜨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인다 하면 어떤 점이 다른지 보이시나요? 네. 요 무늬의 결이요. 첫 번째 모티브는 방향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겉면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모티브를 돌려서 지금 옆에다가 붙이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무늬가 세로 방향이 이렇게 됐죠. 방향이 이게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붙이면 이게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싶으면 지금 한 변을 더 떠서 그 다음 모서리서부터 붙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붙인다 하면 이게 이렇게 밑으로 가야 요 결이, 요 단의 결 보세요. 요 방향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티브의 이 무늬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서로 똑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 가로 방향으로 먼저 폭을 먼저 정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요. 이쪽 옆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다 걸으실 때는 창문 틀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가려질 수 있는 폭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또 살짝 또 주름 잡히게 좀 더 여유 있게 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창문 폭에서 한 1.5배 정도 길이로
그렇게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모티브의 크기 하나의 크기를 한번 보시고 내가 걸고 싶은 위치에 요게 모티브가 몇 개 정도 필요하겠다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2개의 변을 지나서 왔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모서리 뜰 차례예요. 모서리 뜰 차례일 때 사슬을 2개를 뜨고요. 먼저 떠났던 모티브 이렇게 가져와서 네, 저는 요게 이제 모서리 골이죠. 밑에서 위로 바늘 이렇게 넣습니다. 네, 겉면 그러니까 안쪽 면끼리 서로 이렇게 맞닿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넣고요. 넣을 때 바늘을 이렇게 고리에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이요. 이 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면 안 되겠죠. 어떤 분들은 실을 이렇게 걸고 있던 실을 이렇게 놓고 이거 가져와서 이렇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붙여야지 요 구멍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뜨려고 하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연결 지점이 전부 이렇게 뭔가 꼬아진 것처럼 이렇게 착 납작하지가 않고 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빼뜨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요 실이요. 평소 뜰 때처럼 손에서 빼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이 바늘의 뒤에 있어야 되죠. 네,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그 상태에서 붙일 자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걸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합니다. 뭐 여기를 짧은뜨기로 연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짧은뜨기로 하면은 조금 더 여기가 두꺼워지고 좀 들뜨는 느낌이 나죠. 빼뜨기가 더 깔끔하기 때문에 네, 그냥 빼뜨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2개를 떠요. 그리고 원래 내가 뜨고 있던 모티브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기 모서리에서는 한 코만 건넙니다. 한 코 비워두고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뜨고 있던 지금 이 모티브에는 짧은뜨기가 돼야 되고 붙일 때는 빼뜨기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 2개를 뜨면요. 다음 칸에 갔을 때 그래서 다음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대로 빼뜨기 딱 붙여주세요. 붙이고 사슬 2개 다시 떠서 원래 뜨던 모티브로 돌아와서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거에 짧은뜨기. 네. 이렇게 빼뜨기로 뜨면서 연결하는 거를 이제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네, 편하신 방법으로 원래 하시던 또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 하실 때는 사슬 했다가 넘어갔다가 돌아오고 짧은뜨기 했다 빼뜨기 했다 이게 순간 막 헷갈리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구별을 정확히 해주세요. 내가 뜨고 있는 모티브 그리고 얘는 붙여야 될 모티브 그죠? 뜨고 있는 모티브에는 지금 짧은뜨기로 계속 진행 중이었잖아요. 짧은뜨기를 뜨는 거고요. 사슬 2개를 뜨고 붙여야 될 자리에는 깔끔해야 되니까 그죠? 짧은뜨기보다는 빼뜨기가 좀 더 심플하잖아요. 깔끔하게 이렇게 딱 붙여주고 또 사슬 2개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여기 모서리 코 있죠? 요 모서리 코에 딱 모서리가 딱 만나면 맞게 잘 하신 거고요. 혹시 이제 그 전 단에 여기 마지막 단에 테두리 뜰 때 코수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죠. 한 코나 두 코가 더 많거나 적거나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끝에쯤 갔을 때요.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시 풀고 막 틀린 데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코수가 혹시 좀 안 맞더라도요. 이 고리 개수를 좀 맞춰주세요. 코가 남네 할 때는 2코 건널 때 3개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막 자세히 보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오다가 지금 여기가 이제 모서리 코죠? 거기에 연결할 차례예요. 여기도 지금 모서리 한 코만 남아있는 상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고리 개수가 딱 맞게 된 거예요. 모서리 코에다가 걸어서 빼뜨기 해주고 또 사슬 2개 뜨고 방향을 좀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리고 한 코 건너서 모서리에서는 한 코만 건너는 거예요. 이 모서리에 있는 5개 중에 가운데 코 하나를 비워두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뜨고요. 이제 필요한 자리에 다 붙었으면 빈 자리는 그냥 쭉 사슬 4개 짧은뜨기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부터는 이제 붙이는 자리가 아니니까
사슬을 이렇게 4개를 뜨고요. 2개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이렇게 뜹니다. 제일 끝에 오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 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슬 4개를 해서 여기 맨 처음에 짧은뜨기로 시작했던 자리 있죠? 그 코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로 딱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짧은뜨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코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한 번 더 하고 실을 요만큼 남기고 자릅니다. 남은 실은요, 여기 지금 고리로만 되어 있어서 숨길 자리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뒤집어서요, 이 사슬코의 뒷면에다가 이렇게 바늘 찌르고 실 걸어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여기는 뜨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실자락은 그냥 길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가로 방향으로 연결할 때는 지금 보여드린 방식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쭉 한 줄이 됐으면 이제 2번째 줄,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 밑에다가 붙일 때는요, 항상 이럴 때도 주의하실 점은요,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실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접어놨다가 다시 시작하실 때 앞면과 뒷면 있어요. 그 결을 보시고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이 무늬도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도안에 그림 그려진 것과 같은 방향으로 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뒤집힌 모양인 거예요. 이거 구별을 좀 해주세요. 이게 코 머리 보이시죠? 한길긴뜨기 부분. 이게 아래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뒤집힌 모양인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똑바로 놓고 요 상태에서 요 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때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요. 네. 이렇게 돼서 시작을 이제 오른쪽 밑에 여기서 지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일 차례인 거거든요. 네. 무늬 자체는 단순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요 상하 좌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그거를 좀 맞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서리 붙일 때요, 사슬 2개를 하고 바늘 넣는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요, 그 전에 붙여놨던 이렇게 서로 연결된 곳 있죠? 여기 빼뜨기 했던 거, 그거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거를 통으로 이렇게 걸려고 하면 또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모서리끼리 당겨지는 느낌 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일 가장자리 얇게 이렇게 한 가닥만 걸면요, 그러면 또 그거는 약해요. 이렇게 한 가닥만 걸면 여기 잘 이렇게 좀만 당겨도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에서 이렇게 겉면에서 보면 이렇게 V 모양으로 2가닥 보이실 거예요. 그 가운데인데 이 뒤에서 실을 하나 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가닥이 같이 걸리게. 요렇게요. 보이시죠? 네. 요렇게 걸어주세요. 이게 가장 깔끔하고 당겨지거나 늘어나지 않게 제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중요한 점이 이 실이요, 앞으로 이렇게 오면 안 되고 바늘의 뒤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내놓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2개 하고, 지금이 모서리 코거든요. 모서리 코기 때문에 하나만 건너고 그 다음 코에다가. 네, 지금 이제 요 자리가요, 뜨다 보면은 이 메인 컬러 떴을 때 마지막에 빼뜨기 하고 실 잘랐던 그 매듭 있는 자리에 오면 바늘 넣을 때요, 좀 뻑뻑하고 두꺼운 느낌 나고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정확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푹 잘 넣어서요,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 여기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잘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아직 하나만 딱 연결된 상태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기 뒤집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뒤집히지 않도록 이렇게 잘 봐주세요. 여기 이제 모티브가 지금 하나 이상,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뒤집히지는 않거든요. 근데 2번째 줄 요거 첫 칸을 이렇게 연결할 때, 이럴 때 잘 뒤집혀요. 여기가 아직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뒤집히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 여기서 가야 될 방향 잘 확인하세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왼손으로 하시면 모든 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진행하고 있나 그거 보시고 모티브들이 뒤집히지 않았나 그거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 하고 짧은 뜨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연결 지점에 바늘 어디에 넣는가 그거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같은 요령이에요. 네, 모서리 딱 맞춰주시고 또 이렇게 떠서 첫 시작했던 자리에 오면 빼뜨기 하고 실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2개의 변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죠. 새로 붙일 모티브의 방향 확인하시고 똑바로 이렇게 놨을 때 오른쪽 밑에서 시작을 하면 한 변은 쭉 무늬를 뜨면서 가고요. 이쪽 모서리부터 연결이 되죠. 네, 모서리부터 쭉 하나씩 연결을 하다가 보세요. 여기에 코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바늘 넣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다가 연결한다 생각하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요. 밑에서 위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 봅니다. 이렇게 넣어 주세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 얘하고 연결이 된다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가운데를 찔러서 바늘을 걸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서리 연결을 하고 다시 또 하나씩 쭉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차근차근히 이렇게 방향을 좀 맞추면서요.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필요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원하는 만큼 다 연결을 한 다음에는요. 전체에도 테두리를 한번 떠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연결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요 고리가 이렇게 2겹이 되죠.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테두리는 이렇게 한 겹이기 때문에 이거를 걸었을 때요. 좀 요 배색이 테두리 쪽에 이렇게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티브를 한 장을 더하기에는 좀 너무 커질 것 같고 그런데 걸고 싶은 위치에 살짝 이게 길이가 좀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에도요. 이 전체 테두리를 뭐 한 단만 하셔도 되지만 2단, 3단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사이즈 조절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테두리에 특별히 다른 무늬를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요 무늬를 똑같이 이어서 이렇게 떠볼게요. 이제 모서리에 큰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요. 요거는 테두리는 4군데 중에 어느 곳에서 시작을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요. 요 꼬리실 숨기는 거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지금은 색깔이 같지만 색깔이 같아도 이렇게 그물 무늬에서는 뜨면서 감쌀 수가 없잖아요. 숨길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같이 놓고 2겹을 같이 이렇게 뜨면 얘가 너무 두꺼워지죠. 그래서 뜨는 동안에 이렇게 바늘하고 실 사이로 넘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엮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꼬리실을 정리를 하면서 뜰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손에 좀 안 익숙해서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뒤에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따로 돗바늘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시작을 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무늬를 뜨는 거예요. 사슬 4개를 뜨고 그 다음 고리 중간에다가 이렇게 짧은 뜨기 뜨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모티브끼리 연결된 자리 있죠. 이 부분에 오면은요. 여기에 짧은 뜨기 한번 뜨고요. 사슬 4개를 떠서 그 다음 고리에 여기에 짧은 뜨기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모티브랑 모티브 사이 연결 지점에도 이렇게 고리가 하나 오게끔 네, 여기가 모티브끼리 연결했던 자리예요. 그 바로 앞에 여기 고리 안에다가 짧은뜨기 들어갔고요. 사슬 4개 떠서
이제 여기부터는 그 다음 모티브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연결했던 요 경계선 부분에도 이렇게 고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간격이 자연스럽게 맞을 거예요. 사슬 4개,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에 오면은요, 이 모서리 고리 안에 짧은뜨기를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 단을 더 뜰 계획이시면 2단이나 3단 정도 더 떠야 된다 할 때는 이 모서리 각을 좀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리 개수가 하나 늘어나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사슬 4개를 하고요. 이 모서리 코 안에 짧은뜨기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코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 고리가. 그 다음에 다시 사슬 4개를 해서 그 다음 칸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보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을 뜰 때는 이 모서리 지나갈 때 이 고리 안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2개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각을 딱 살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을 뜰 때는요. 예를 들어 지금 저는 여러 단을 뜨지 않고 테두리로 그냥 한 번만 더 뜰 거거든요. 그때는 이 모서리 고리에도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뾰족하게 거기를 살려주지 않아도 네, 그냥 한 단만 뜰 때는요. 이렇게 보세요. 모서리에 그냥 이렇게 똑같이 짧은뜨기 한 번만 하고 또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해주시고 테두리를 뜨면요. 여기가 좀 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슬을 4개씩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요. 블로킹을 하면서 아니면 약간 이제 좀 촉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팀을 쐬어주고요.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전부 다 뭐 핀을 꼭 다 꼽지 않아도 이렇게 바늘로요. 이 동글동글한 요 고리를 딱 모양을 좀 살려주면 이렇게 울었던 게 다시 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잡혀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코티지 스퀘어 모티브 뜨는 방법 다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패턴 자체는 심플하지만 배색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티코스터로도 쓰실 수가 있겠고 커튼으로 하실 때는 끝단에 꼭 뭐 다른 고리 같은 거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요. 봉에다가 집게가 달린 골이 있어요. 그거를 끼워서 그냥 집게로 찝어 주시는 게 나중에 세탁할 때 빼기도 쉽고요. 그거를 이제 커튼으로 쓰지 않을 때는 또 뭐 테이블보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예쁘고 재밌는 아이템 또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